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4장과 13장에서는 이제 뷰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텍스트 뷰, 이미지 뷰, 버튼,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뭐 에디트 텍스트, 그리고 좀 중요한 뷰 바인딩 기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좀 뭡니까? 문제처럼 같이 그 내용을 같이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15장이고요. 그죠? 15장이고, 여기서 좀 이제 살펴볼 거는 뷰들, 우리가 앞에서 뷰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 뷰들을 배치하는 레이아웃 클래스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15장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용자 이벤트 처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면 이제 비로소 동적인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뷰를 배치하는 레이아웃 클래스가 한 5개 정도 있는데요. 그 정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뭐, 복잡한 레이아웃도 구성을 해보고, 등등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뭐, 물론, 리니어 레이아웃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등등을 해봤지만, 앞으로 나올 클래스들에서도 좀 더, 우리가 좀 알아보자라는 거죠. 알겠죠? 예. 자, 이번 장의 개요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뷰를 화면에 배치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은 다양한 뷰를 적절하게 우리가 배치를 해서 UI를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화면을 구성을 한다. 이때 뷰를 배치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아웃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리니어 레이아웃 클래스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뷰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UI를 편리하게도 만들어주고 아울러 그러한 화면 구성의 기초죠. 그죠? 기초이기 때문에 이번 장도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본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여러 가지 레이아웃 클래스를 제공을 하는데 각각 레이아웃 클래스마다 배치 규칙이 있어요.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 호라이전틀 이런 배치 방식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각 레이아웃 클래스의 특징과 용도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선형으로 배치, 리니어 레이아웃. 이미 우리가 앞에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는 클래스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 그냥 그거는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 클래스를 복잡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하게 사용을 했던 그런 결과였죠. 자, 아무튼 앞장에서 다루었듯이 레이아웃 클래스는 화면을 독자적으로 출력을 못해요. 그죠? 예. 못하고 다른 뷰 객체를 포함해서 일종의 그릇,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라고 몇 번을 강조드렸고요.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레이아웃 클래스는 저마다 뷰를 배치하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표적인 레이아웃 클래스 5가지 정도를 살펴볼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로 리니어 레이아웃 배치 규칙.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죠? 봅시다. 자, 리니어 레이아웃은 뷰를 가로, 허라이전틀이죠. 그죠? 그리고 혹은 세로, 버티컬입니다. 이 방향으로 나열하는 레이아웃 클래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속성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허라이전틀이나 혹은 버티컬 값으로 방향을 지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버티컬로 지정을 했고 버튼 두 개를 그냥 추가했는 그냥 아주 우리가 이제 이 코드는 XML 코드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그래서 출력 실행 결과는 버튼 1과 버튼 2가 이렇게 세로로 수직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수차례 앞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맞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또한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 속성 값을 버티컬로 지정했기 때문에 버튼을 앞에서는 세로로 나열했는데 만약 수평 즉 허라이전틀로 지정을 하면 버튼은 이와 같이 가로로 나열이 된다는 것도 너무 이제 잘 압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죠. 리니어 레이아웃은 방향만 설정하면 뷰가 추가된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화면에서 벗어나도 줄을 자동으로 이거는 바꾸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알겠죠? 줄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은. 그래서 너무 단순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우리가 복잡한 화면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그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화면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 카카오톡의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카카오톡 기기 로그인 알림 9월 7일인가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각각 3개의 텍스트 뷰와 이미지 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로로 나열하기는 그렇고 또 세로로 나열해도 이상해요. 이렇게 화면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자, 이때 우리가 뭘 써야 될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그쵸? 리니어 레이아웃을 중첩을 하는 거예요. 중첩. 중첩하면 뭔가 복잡한 구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중첩해서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 클래스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앞에 그림은 보시다시피 카카오톡 앱에서 채팅방 목록을 보이는 항목이다. 이런 화면을 구성하려면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미지 뷰 1개와 텍스트 뷰 3개, 총 4개의 뷰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우리가 허라이전틀로 즉 가로로 값을 지정을 하면 다음처럼 모든 뷰가 일렬로 수평으로 이렇게 표식이 되겠죠.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다면 가로 세로가 중첩된 구조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만들 수 없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해봤죠.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또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을 넣는 방법. 중첩 구조죠. 그죠? 이럴 때는 리니어 레이아웃을 중첩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 클래스도 뷰이기 때문에 다른 레이아웃 클래스를 당연히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어떠한 레이아웃 클래스를 우리가 삼았다면 그 안에 중첩되게끔 다른 5가지 클래스의 레이아웃들이 그 안에 중첩이 돼서 복잡하게 된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런 기본기부터 우리가 잘 만들어 놔야 나중에 사용자의 UI의 편리함과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이벤트 처리 부분을 배우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예. 자, 즉 다음처럼 리니어 레이아웃을 포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리니어 레이아웃 이거는 최상이다. 그죠? 여기에 이미지 뷰가 들어가겠죠. 요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그림을 잠깐 보죠. 여기서는 이거는 바깥 리니어 레이아웃 클래스에 들어가고 이거 두 개는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을 만들어 주는 거죠. 버티컬. 그죠? 그래서 버티컬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던 안에다가 포함해야 될 텍스트 뷰가 2개 있었어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2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따로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얘는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층도가 나타내면 충분히 앞에 그림과 같이 이미지와 같이 우리가 만들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레이아웃을 중첩을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리니어 레이아웃 중첩은 우리가 앞에서도 해봤듯이 그리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중첩은 오히려 가독성을 확 떨어뜨리고 안 좋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다른 레이아웃 클래스를 이용을 하든지 뭐 이런 등등의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내가 만들려고 하기에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계층도를 봤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중략을 하고 허라이즌 틀로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제일 바깥에 있는 거는. 그리고 나서 이미지 뷰는 바깥에 있어야죠. 여기에. 그죠?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 리니어 레이아웃 해서 얘는 버티컬로 정의를 해놨어요. 왜? 이거를 2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텍스트 뷰가 2개 들어왔죠. 맞나요? 그러면 요거 1개 이제 중첩 레이아웃이 1개 끝이 나면 여기까지 다 적을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텍스트 뷰를 하나 써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오리엔테이션의 값을 허라이전틀 그리고 버티컬 이 2가지밖에 없다라는 개념에만 취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물론 뭐 노력하면 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을 중첩해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맞나요? 예. 이처럼 리니어 레이아웃은 특정한 방향으로 뷰를 배치하는 단순한 레이아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만 놓고 보면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이 레이아웃을 중첩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죠. 그죠? 예.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을 중첩하면
복잡한 화면도 만들 수 있다입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게 중첩을 한두 개 정도 하는 거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하면 뭐든지 과유불급이죠. 많이 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죠? 예. 그러면 유지보수하기에도 힘들고, 그죠? 그리고 또 뭐 하기에 어디 막 코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아울러 그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여백, 우리가 어떠한 뭡니까 뷰 클래스들을 나타내면 항상 우리가 매치 페어런트를 쓰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여백이 남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여백을 채우는 레이아웃 웨이츠라는 거. 자, 웨이츠는 무게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레이아웃 웨이츠 속성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자, 화면에 뷰를 배치하다 보면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여백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앞에 보셨잖아요. 여기에 보셨을 때 이것도 여백이 생긴 거잖아요. 여백이 생겼고 여백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여백을 우리가 채울 수 없을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여백을 우리는 뷰로 채울 수가 얼마든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은 뭐예요, 이거? 에디트 텍스트 하나랑 애드라는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수평으로 나열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여백이 생겨버렸죠. 근데 뭔가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없어 보인다. 그죠? 예. 그래서 위 그림을 에디트 텍스트와 버튼을 가로로 나열을 했죠. 그죠? 그런데 오른쪽에 여백이 생겼다. 이런 여백이 생길 때는 우리는 좀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디자인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애드 뭐 이게 회원가입이다 아니면 아이디 중복 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주기 위해서는 여백을 꽉 채워주는 게 우리한테는 좋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백이 생길 때는 요게 지금 에디트 텍스트다. 그죠? 에디트 텍스트의 크기를 키워서 다음처럼 화면을 구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아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무슨 글자를 적을 수 있는 게 바로 에디트 텍스트니까 여기다가 적고, 그리고 나서 이 버튼을 체크를 하면 어떠한 이벤트가 처리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두는 게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위에보다는 밑에가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자, 다음 보죠. 자, 그러면 여백을 채우는 레이아웃 웨이트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뷰 한 개로 전체 여백을 채울 겁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허라이즌틀로 했고 버튼 두 개를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여백이 생기죠. 여기도 여백이 생겼고, 그죠? 그런데 자, 보시다시피 이처럼 여백을 뷰로 채우려면 우리는 레이아웃 웨이트 속성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레이아웃 웨이트이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수치를 우리가 따로 막 이렇게 뭐 20dp, 50dp 이렇게 주지 않아도 각 뷰에 설정된
가중치로 이 앱 화면 있죠. 이 앱 화면에 가중치로 우리가 여백을 채울 수 있어서 편리하다. 예를 들어서 다음처럼 버튼이 두 개 나오는 화면을 구성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는 누구나 다 알죠. 이제는 해봤으니까. 그래서 버튼 두 개를 가로로 출력을 했고, 그리고 버튼의 가로의 크기가 랩 컨텐츠죠. 둘 다. 맞나요? 랩 컨텐츠는 이 컨텐츠가 보이는 만큼 자리를 잡아먹는 그런 애죠. 그죠? 예. 그래서 가로로 여백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는 이 레이아웃 웨이 속성으로 여백을 뷰로 채워보도록 하죠. 아주 간단한데요.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뷰 한 개로 전체 여백을 지금 채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똑같은데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준 거 있죠. 레이아웃, 이거는 버튼 1입니다. 그죠? 그리고 랩 컨텐츠, 랩 컨텐츠고 이것도 랩 컨텐츠, 랩 컨텐츠예요. 그런데 레이아웃 웨이트에다가 1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죠? 1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1이라는 값을 넣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백이 다 차버렸죠. 맞나요? 예. 그래서 버튼 1에다가 안드로이드 레이아웃 언더바 웨이트에다가 1이라고 우리가 요거 하나만 추가했을 뿐인데 레이아웃 웨이 속성만 추가만 했을 뿐인데 가로 방향의 모든 여백을 버튼 1으로 채워버리죠. 이거는 자기가 할당할 만큼만 얘는 가지는 거고 그 나머지는 얘가 다 채워버린 거예요. 맞나요? 예. 이게 다 뭐냐면 가중치라는 거예요. 이게 레이아웃 웨이트.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이번에는 뷰를 여러 개로 여백을 나누어 채우기라는 거예요. 역시 수평 방향이죠. 그리고 버튼 1이고 버튼 2인데 자 1을 줬고요. 버튼 1에는 1을 줬고 레이아웃 웨이트 버튼 2에는 웨이트를 3이라는 값을 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1이 됐고 얘는 3이 됐던 거예요. 얘는 1이고 얘는 3이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보시면 자, 보세요. 레이아웃 웨이 속성을 지정한 숫자는 우리가 가중치를 나타냅니다. 가중치. 알겠죠? 가중치를 나타내는데 다시 말하면 뷰가 차지하는 여백의 비율을 의미를 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위에 예에서 보시면 리니어 레이아웃에 버튼 두 개를 가로로 배치하면서 우리가 레이아웃 웨이트 값을 각각 1과 3으로 선언을 했죠. 가중치를 1과 3으로 줬어요. 비율을.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거 크기만큼 이거 세로 저 가로의 크기 앱의 가로의 크기를 가로 여백을 각각 얘는 3 1을 줬으니까 합치면 4가 되죠. 맞나요? 그래서 버튼 1은 4분의 1만큼 버튼 2는 4분의 3만큼 나누어 차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여기에 1을 넣잖아요. 1을 넣으면 2분의 1씩 가중치를 먹어가지고 딱 요 정도에 와가지고 버튼 1이 되고 버튼 2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확연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태여 이거는 레이아웃 웨이치를 이용을 하면 가중치를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막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거기다가 뭐 50dp, 60dp 이렇게 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차지하는 것, 비율을. 그래서 여기에 가중치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백의 비율에 따라서, 그죠? 비율을 의미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중치에 의해서 걔 스스로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에뮬레이터에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에. 자, 그 다음 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첩된 레이아웃에서 여백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결과가 지금 보니까 버튼 1, 버튼 2가 여백이래. 비율이 조금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버튼 3는 가로, 세로 거의 다 찾아먹고 있어요.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버튼 4는 이렇게 나왔어요. 코드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봐요. 메뉴에 있는 애는 매치 페어런트에서 버티컬로 지정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중첩 레이아웃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얘는 매치 페어런트 부모하고 똑같이 레이아웃 위드스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레컨텐츠로 있고 오리엔테이션은 허라이즌틀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버튼 해서 1, 2가 들어가는데 가중치가 레이아웃 웨이시 1과 3이에요. 그러면 얘는 4분의 1을 차지했고 얘는 4분의 3을 차지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중첩 레이아웃은 여기서 끝이 났어요. 요까지 표시하고 맞죠? 그 다음에는 버티컬이었잖아요. 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버튼을 추가를 하는데 매치 페어런트예요. 그러면 부모와 가로 방향이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 하이츠는 레컨텐츠로 했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1을 줬어요. 1을 주니까 전체 다 차버렸죠. 맞나요? 예. 1을 줬어요. 그런데 이 버튼이 가중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이까지 찾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버튼에서 가중치를 넣어줬다면 요거 사이에 서로 비율에 따라서 또 갈라지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네 번째는 매치 페어런트 똑같고 그 다음에 얘는 아무런 가중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타낼 수 있는 만큼만 랩 컨텐츠만큼 가로로 세로로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단순하게 리니어 레이아웃 가지고 중첩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게 중요한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앞선 화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중첩해서 화면을 구성했죠. 그리고 각각의 버튼에다가 레이아웃 위드스 값, 아니 위드스래, 웨이트 값을 1, 3, 1로 가중치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 화면을 보면 가중치에 따라 버튼이 커졌지만 버튼 1과 버튼 2는 리니어 중첩된 클래스, 중첩된 구조로 안에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버튼 1과 버튼 2에 설정한 가중치와 버튼 3에 설정한 가중치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첩된 리니어 레이아웃 그 안에는 그 안에만 허용을 하는 거예요. 밖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아시겠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해서 레이아웃 웨이츠라는 속성은 같은 영역에 있는 뷰끼리만,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영역에 있는 애들끼리만 여백을 나누어서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나요? 예. 따라서 버튼 1과 버튼 2가 첫 줄의 가로 여백을 말씀드린 바대로 4분의 1만큼 4분의 3만큼 차지를 하겠죠. 그러면 앞에 있던 리니어 레이아웃 허라이전틀 이 부분은 이제 끝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버튼 3와 버튼 4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거끼리 이게 1인데 1이고 나누어 먹었죠. 그죠? 나누어 먹고 이거는 이제 바깥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부분에 이제 속하니까 얘들은 세로로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가중치를 줬어요. 근데 얘는 가중치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버튼 3에 지정한 레이아웃 위드스 레이아웃 자꾸 위드스래 웨이트는 자신이 속한 레이아웃 여백을 대상으로 한다. 즉 화면 전체의 세로 방향 여백까지도 다 차지를 해버리죠. 화면 전체를 감싸는 리니어 레이아웃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중첩돼서 하나 들어갔고 버튼 3, 버튼 4를 세로로 나열을 하죠. 크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버튼 3에만 레이아웃 웨이트 가중치를 1로 설정했기 때문에 세로 여백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얘는 여백이래. 가중치를 주지 아니했기에 어떻게 된다? 그냥 자기가 나타내는 만큼 그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세로 부분들은 전부 누가 버튼 3한테만 가중치가 주어졌으니까 100%란 말이에요. 1이. 그죠? 비율 대비. 그러면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여백을 채우는 레이아웃 웨이츠 속성 그리고 네스티드 즉 중첩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복잡한 화면도 구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계층 구조도 딱 그림을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야 돼. 디자인을 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백엔드를 가면 뭐 백엔드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풀스택 개발자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UI 단도 바라볼 수 있고 백엔드 단도 바라볼 수 있는 풀스택 개발자가 되면 그 사람은 몸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는 이 부분은 거의 프런트 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뷰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여튼 간에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화면도 중첩된 구조로서 만들어 버리면 충분히 못 만들 그러한 뷰는 없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 가중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백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 여백의 수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됐나요? 아, 시간이 좀 됐군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반복입니다. 무조건 반복하고 실습해보고 반복하고 실습해보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코틀린도 그렇게 배웠고, 코틀린은 이제 곧 다음 장쯤 되는데 사용자 이벤트 처리할 때 이제 그러한 코드들 우리가 뭐 오브젝트 표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지금 일단 앞단, 뷰단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예,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